우리 두 원장님 4, 5년 된 지금 샵에 왔는데요. 저희 메이즈에서 일도 너무너무 잘하다가 지금은 두 원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또 본격적인 질문과 함께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총 창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셨는지.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은 한 3천 정도 가량 들었던 것 같고요. 20평 꾸미는데. 네. 그리고 뭐 비품 집기 이외에 뭐 첫 달 월세까지 포함해서 보증금. 저희 네. 보증금 보증 제외해서 빼고. 그치, 맞아요. 해서 1,000만 원? 추가로. 네, 추가 1,0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소파, 뭐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뭐 의자, 소품들 네, 이런. 베드 뭐 이런. 이 가게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위치였어요. 위치. 잠실이라는. 잠실이라는 위치.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잠실 중에서도 조금 멀리 나와야 하는 거긴 했지만 사실 저희도 상권조사라는 거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서울은 상권조사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인구가 많아요. 맥심이에요. 다만 얼마나 사람들이 발걸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인가 였던 거라서 저희는 조금 전략 아닌 전략으로 했을 때는 쉽게 다가는 올 수 있으면서도 인기 없는 곳을 찾아보자. 되려. 뷰티가 없는. 네, 뷰티가 뷰티도 없고 그 발걸음에 있어서 조금 쉽게는 다가오지만 대신 너무 비싼 구간에서 살짝 벗어나 보자 였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 동네 이렇게 딱 그 안에 항아리 상관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오고 맞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로변이나 이런 데 있어서 나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서 내가 다른 돈 마케팅이나 뭐 다른 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맞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 그래도 경쟁자가 조금 덜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가장 단순한 건 네이버 검색이었던 것 같아요. 뷰티샵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헤드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벌어져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좀 많이 찾았었던 것도 있고 여기가 가장 좋았던 거는 부동산 거리였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거리였던 거고 그리고 부동산 거리라고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활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되게 이제 이 한 거리 안에 맞아. 엄청 많으니까.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많아. 그럼 결국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저희께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네. 첫 번째는 네이버 지도 검색했을 때 이렇게 막 지도가 펼쳐졌을 때 뷰티샵 치면 쭈르륵 뷰티샵 몇 개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바글바글 한 동네, 그러면 안 바글한 데에서 근데 여기가 뭐로 바글했지? 그러니까 그동안 부동산으로만 바글했던 거야. 바글바글했던 거야. 그쵸.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 뷰티를 점을 찍은 거지.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저희 여기 라인이 뷰티샵으로 점점점 맞아. 내가 생겼어요. 뷰티샵 여기 쭈르륵 이렇게 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버텨내는지 한번 나중에 그 얘기 해줄게. 나도 그 17개까지 생겼어. 그 골목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알려줄게. 어떤 거는 중고로 사도 되는 게 있고 조금 새 거로 사야 된다라는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중고는 베드를 일단 다 써보고 중고를 해서 써보고 한 1, 2년 정도 쓰다가 이제 단점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시술하고 시술자는 서서 하니까 이게 숙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낮이가 좀 안 맞을 경우에는 그 높낮이를 좀 개선해서 전동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다 바꿨던 거예요. 그 에어컨. 에어컨. 맞아, 에어컨. 에어컨은 새 에어컨. 거야지. 저희 룸에 있는 거는 지금 맞아. 새 거고 지금 저 룸에 있는 새 거 저 에어컨조차도 저희가 지원금을 좀 받았어요. 그치. 나라 지원금. 나라 1등급 사면은. 맞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으로 저희가 당첨이 그래도 돼서 얼마 받았어요? 저희 저거가 70만 원인가 80만 원 가량인데 40%를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그거 가량을 당첨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디다? 그게 소상공인 지원 사이트가 소상공인 있어요. 공단 네, 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따가 링크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이번 연도가 가능한지는 봐야 돼요. 매해년 그게 맞아, 달라져요, 맞아. 기준이. 옛날에는 그냥 사면은 1등급 효율 되는 거 후성비 사면은 네, 맞아요. 환급해줬거든. 그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맞- 하나 보다. 맞아요. 근데 저희도 1등급으로 구매를 했던 거고 아마 기준치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에어컨 근데 새 거 사야지. 에어컨은 왜냐면 다른 집에 어디서 이게 맞아요. 그 안에 공기를 갖고 계속 순환하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새 거 사는 게 정말 네. 많고 우리 생각보다 중고로 아유 똑똑해가지고 왜냐면 원장님이 새 거 사가지고 맨날 야 이거 잘못 샀다 맨날 이런 게 많은 걸 많이 봤었나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야 잘못 샀다 돈을 다시 팔어 뭐 이런 것들 많이 봤는지 우리 선민 원장님이나 제일 무서운 게 첫 손님. 맞아. 어떻게 첫 손님을 불러 오셨는지. 처음에 저희가 플레이스 오픈이 안 됐었어요. 네이버 아, 플레이스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당근으로 어,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인스타 그리고 인스타로. 블로그 블로그.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를 하나씩.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포스팅을 계속 쓰셨다고 네. 그랬어요? 네. 왜냐면 샵에 있을 때도 계속 인스타 올리는 거 담당이었지. 저는 인스타를 담당하고 블로그를 담당해서 음.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음.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손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사진 찍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컨텐츠를 근데, 만들어주셨어요? 비포 앤 애프터를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고 내용에 대해서 뭐 펌이라고 하면 에센스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냥 지식을 풀어줘도 저는 정보 공유를 해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블로그나 이런데 뭐 저희는 이런 제품을 쓰고 음.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펌이나 왁싱 받을 때 주의사항, 뭐 어떤 거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준비돼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언제 첫 손님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일단 뭐 생겼으니까 오신 분도 계셨고 오픈. 그래서 처음부터 막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밑에 배너도 또 네, 한번 네. 꽂고 배너는 꼭 올려야 된다. 내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항상 말하는 거 배너, 1층에 배너, 사진. 뭔가 사진이 없으면 또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약 창구를 좀 많이 열어놨던 것 같아요. 아무 그러니까 시간 네이버 되면.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당근 창구도 열어놓고 카카오 채널도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을 좀 많이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하셨던 채널들 중에서 딱 하나만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당연히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네, 네이버 플레이스는 필수.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시대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우리 샵을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 지구상에 없는 샵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들 검색을 해서 오시지 워킹으로 오는 경우가 100명 중에 1명이라고 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약제 손님으로 바꾸고 네, 저희는 뭐 99%가 다 예약이고요. 당일 예약, 하다못해 당일 예약. 근데 워킹으로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없지. 그때는 네. 이제 워킹으로 오는 것도 이제 한 명 오니까 와 우리가 100%가 한 명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오는 게 이제 가는 길.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많지는 못하고 또 이게 노출이 1층이어서 남들한테 보여지기 쉬운 공간이었다면 사실상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발걸음 자체가 3층이다 보니까 저희 샵이 그렇게까지 워킹으로 오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 상권을 고층으로 가야 될지 1층으로 가야 될지 좀 고민하시고 광고비를 고층에서 쓰느니 그냥 1층에서 노출돼서 월세도 더 내더라도 광고비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어떤 게 나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자본이 본인이 얼마큼 가능한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나는 월세가 뭐 한 5, 60 예를 들어서 아주 나는 5, 60 정도밖에 내지를 못하는 입장에 그게 한 4, 5층까지 가야지만 가능하다. 근데 1층은 터무니없다 한 경우에는 차라리 고층에 가서 요즘에는 다 검색해서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색으로 광고를 굳이 돌리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광고 비용을 3층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바보같이 쉽게 당했어요. 업체에다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저희도 하다가 깨닫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상권 조사라든지 혹은 관리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잘 알면 노출하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로직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검색을 해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3층이라고 해서 3, 4층이라고 해서 1층만큼 노출이 안 된다는 거는 그리고 광고를 꼭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아까 저희한테도 질문해 주신 것처럼 손님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있으면 너무 좋죠, 당연히. 근데 처음부터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뭐 발로 뛰어서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지인을 좀 불러서 이제 B&A 촬영을 좀 해놓고 혹은 블로그를
뭐 작성을 해서 조금 더 노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기회적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1층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노출이 좀 더 되기 때문에 이미 노출 자체가 그게 광고거든요. 다 검색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도 1층에다 차리라 했어요. 근데 보면은 그래도 1층이 싼 동네들이 있어요. 뭐 100만 원 이하의 싼 동네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도 워킹이 진짜 요즘은 아니에요. 다 100% 검색하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엄청 많이 검색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냥 1층에 대놓고 크게 있어도 여기가 잘할까 못할까를 또 다시 검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로수는 이젠 필요 없고 얼마나 찾기 쉬운지 주차하기 편한지만 되면은 나는 괜찮을 거고 층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치랑 그냥 주차 편한지 그것만 주차 너무 중요합니다.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나 이런 거는 다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월세를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두세 배 이상이 차이 나면 굳이 1층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뷰티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조용하고 뭔가 근데 밖에 막 찻소리 들리고 뭐 하고 누군가가 이게 헤어처럼 막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보다는 우리는 조금 편하고 릴렉스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꼭 굳이 1층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맛집이고 뭐 그냥 바로 들어와서 문 열고 여기 들어와서 앉아도 돼요. 막 이러는 게 아닌 이상은 고층이어도 된다. 리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벤트를 해요. 리뷰 이벤트를 해서 이제 그 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제 포인트 넣어드리고 또 포토 리뷰, 왜냐면 사진이 같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포토 리뷰를 남겨주시면 조금 더 많은 적립을 넣어드리고 그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리뷰 쿠폰이 있어요. 쿠폰을 해서 이제 약간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복권처럼 긁으면 거기에 랜덤으로 이제 넣어놨어요. 뭐 시술 같은 거 적립금 뭐 몇 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랑 같이 올려주시고 인증해주시면 이제 리뷰를 많이 달아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또 댓글을 달아야 돼요. 댓글을 달아야지 상호 이제 맞아. 그게 있기 때문에 로직 상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노출도 잘 되고 그래서 꼭 그냥 리뷰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댓글까지 꼭 달아줘야 돼요. 한 번 오신 고객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필살기 같은 거. 진정성. 저희만의 가장 큰 필살기는 진정성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 샵의 그 리뷰를 보면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이 어느 샵이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은 되게 깔끔해요. 규모가 넓어요. 혹은 청결해요. 혹은 뭐 시술 손이 빨라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베스트는 상담, 그리고 깔끔함, 그 다음에 편안함.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상담을. 저희가 신규 고객님도 그렇고 기존 고객님도 그렇고 무조건 상담실을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기존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저희가 접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술하는 공간에서 한번 더 여쭤보고요. 시술 들어가기 전 이제 처음 오신 신규 고객님들은 작은 시술조차도 다 상담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왁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겨드랑이 왁싱 혹은 뭐 인중 왁싱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냥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건데도 이제 어떤 샵에서 어떻게 받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고객님의 피부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속눈썹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샵을 보니까 오세요? 누우세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말아드려요. 그렇게 하면 고객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컬링을 딥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너무 약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적당선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고객님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컬링 바짝 해주세요 라고 해도 이 고객님이 생각하는 바짝과 저희가 생각하는 바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스토리텔링을 계속 들어보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상담을 하고 들어가긴 해요. 그게 좀 진정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창업 후에 본전을 뽑은 그 시기. 1년 차쯤? 저희가 같이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었고 1년 동안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지출도 또 다른 지출도 또 있었고 네. 계속 사야 되죠. 계속. 맞아요. 중고가 힘듭니다.
사야 되는 것들이 이 고장나면 또 사고. 고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또 저희가 이제 이제 계속 인테리어를 뭐 이런 데스크나 이런 거를 아예 맞추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가지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 뭐 이제 데스크 같은 것도 이제 저렴하게 사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투자를 조금씩 더 네 투자를 계속 이제 샵에 대해서 조금 더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스크도 맞추고 뭐 이거 하다 보면 지출이 또 나가고 또 번만큼 또 나가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채워 같아요. 넣는 거지. 네. 채워 맞아요. 넣어서 이제 네. 뭐 내가 우리 학생들 말하는 소주잔 이런 소주잔으로 이렇게 할 거니 이거를 대접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그냥 계속 채워서 얘를 계속 늘려야 나중에 더 큰 거를 담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최저 시급도 못 가져갈 생각까지 하고 그냥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차피 1년 동안 생각은 하고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모든 업계가 그렇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약간의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말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을 다 안다고 해서 바로 창업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내가 이제 이 창업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의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인가를 좀 잘 판단하에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다 보니까 조금 길었지 않았나. 그게 한 1년 정도 가량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잘 여기 매출 맨날 예약 바빠가지고 오늘도 나보러 딱 이 시간에 오고 일찍 오지 말라고. 아, 네. 맞아요. 최근에 저희가 요즘같이 좀 불경기도 잘 되는 거 진짜 잘 되는 거거든. 이런 말 하면 조금 아니야 그런 거 해. 네. 조금 재수없을 수 있는데 네.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계속 성장. 네. 네. 계속 단 한 성장. 번도. 네. 아, 네. 여기서 그러면 조금 제 어필하기 위한 질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배운다면 미용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응. 그리고 다시 이제 한다면 메이지에서 근무하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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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게 저도요. 많아서. 네. 음. 저도 음. 경험이 컸던 것 같아요. 그치? 비록 길지는 못했지만 네. 짧은 시간에도 이때 이거를 이 시간에 이걸 투자를 했어야 되고 이렇게 전략을 짜야 했으며 네.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됐고 했던 맞아. 것들이 다 배워. 결국에는 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기술만 있다고 바로 시작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신 것처럼 뷰티샵에서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제가 외부 강의를 이전에도 나갔었고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연령대가 괜찮다면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알고 시작을 하시면 리스크가 좀 더 작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끼를 펼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상 기술만 있다고 해서 요즘은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노출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것까지에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 봐야지만 알거든요. 근데 기술만 배웠다 해서 그 시스템을 알려주지는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카데미들도 마케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알려주는데 사실 저도 비록 메이지유에서 이제 배운 게 아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멋졌었던 것 같아요. 가장 원장님께서는 성공 사례로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본보기가 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0대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용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 바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나 대신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 레버리지를 이쪽에서 사서 내가 그 경험을 듣고 그걸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내가 직원으로 일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면 좋죠. 솔직히 진짜 우리가 그때 엄청 활발했고 진짜 매일매일 저는 솔직히 이제 뷰티샵만 하던 원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계속 뭔가 제품도 디자인물도 만들어야 됐었고 교육 사업도 우리는 준비해야 됐었고 샵도 고객님들 어떻게 만족하게 할 건지를 맨날 아이디어를 얘기해야 됐었고 뭔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새로워지는 것들 새로운 거를 계속 그때 요구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많이 우리가 열정적으로 많이 배웠죠. 근데 이왕이면 간다면 다른 취업이나 뭔가 창업을 할 때 준비할 때 한다면 너무 작은 샵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규모가 있는 샵에 가면 난 좋을 것 같아. 전화 못 받아도 샵 차릴 수 있다면 많이 해봐야 많이 해봐야 많이 된다. 해봐야 돼요. 원장님도 투자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수민이 전화 받고 고객님 예약 안 하면 어떡해. 진짜 나는 얼마나 진짜 너한테 전화 받아 하지만 이게 숙제를 준 게 아니었거든. 수민이 전화 받고 손님을 내가 놓칠지언정 우리 수민이 원장님이 언젠가 전화를 잘 받은 게 이제 행복이라 생각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지금 또 매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눈물 나는 감동이야. 음. 그리고 또 둘이 맞아. 또 그렇게 와가지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만났고, 그쵸? 되게 재밌는 스토리죠. 이게 진짜 같이 직원으로 있던 사람, 학생으로 있었다가 우리 직원이 된 사람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계시잖아요. 창업 0일차라고 할게요. 창업 0일차 후배님들께 요 한마디는 좀 해드리고 싶다 있으실까요? 본인의 브랜딩을 가져라. 음. 본인의 가치관을 그대로 샵에 집어넣어야 된다. 차별점을 좀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지금 놀란 게 지금 내가 책에 썼던 그 줄이 있거든요. 나만의 브랜딩은 기술이 아니다. 나만의 브랜딩, 뭔가 당신을 브랜딩으로 만들어라. 그냥 그런 내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뷰티 창업의 정석 그거에 7장까지 썼어요. 14장으로 이루어지. 그래가지고 이거 아직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맞아요. 진짜 나만의 브랜딩.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샵이고 예쁘면 한다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 거기서 어떤 가치관으로 나에게 어떻게 예쁘게 해줄 건지 그 샵이 기억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여기 지금 골목 들어오는 길만 7개 맞아요. 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뷰티, 여기도 뷰티, 여기도 잘한다, 여기도 잘한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나한테 더 그 샵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줄이 기억이 남고 그 원장이 기억이 남아야 되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기억이 남아야 계속 거기 가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가게, 위치 이게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선생님만의 차별점. 나는 어떻게 고객님을 시술할 거고 어떤 고객님을 맞이할 건지. 정말 두 원장님이 이렇게 썰을 또 풀어주시고 정말 좋은 유용한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원장님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훌륭해지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